사실 어제 의료경 얘기만 나온 건 아닙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 얘기도 나왔어요. 최상병 특검 관련 기사 같이 볼까요? 최상병 수사 잘 되고 있어. 외압 실체 없는 게 드러났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지난번 그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최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내가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수사되고 있는 거 보니까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임세현 대변인님, 결국 특검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걸 이렇게 동의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라고 종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쩌면 컨트롤 C, 컨트롤 V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봤는데 아마 외압에 실체가 없는 게 다 드러났다 했는데 드러난 거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더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그 외압뿐만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는 이종호 씨라던가 삼부통원이라던가 등등의 더 나아가는 실체가 필요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수사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방송 통해 봤는데 다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 전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요. 근데 네. 이거야말로 오히려 또 법률 위반인 일들을 자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지금 의료 개혁에서도 이건 다 된 거 아니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 이걸로 다 끊고 가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라는 신호로 저희는 읽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그 국정 브리핑과 여러 가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모든 의혹과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냥 이참에 그냥 다 씹고 하겠다. 죄송해요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근데 묻고 뭉개고 씹고 하겠다. 내 한마디로 하겠다라는 것밖에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최혜병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가 밝혀졌나요? 지금 제대로 된 얘기 안 하고 심지어 청문회 과정, 국회에서 묻는 과정에서도 그 나와 있는 증인분들이 거짓말한 것도 들통이 났고요. 그 위에 더 나왔는데 좀 저 안타까운 게요. 저도 이제 대통령을 모셨던 네. 참모진 한 명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 제발 대통령님께 고언을 좀 하시고 정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실이 어떤지를 제발 좀 얘기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하고 싶습니다. 네. 살짝 좀 단어도 좀 순화해서 써주시길 요청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윤 대통령이 제대로 현재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실제로 민주당은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윤 수사 외압 실체 없다 강경. 야 특검법 재추진 반발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거 특검법 우리 재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야당은 원래 특검법을 재추진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엄청 새로운 얘기는 아닌 건데 특검법이 재추진되는 게 실효적인 이 힘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와도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로 다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치면 결국 이 재추진되는 특검법의 키는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제 윤 대통령의 이 얘기를 가장 좀 귀 기울여서 들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신지호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입장이 바뀌었어요, 대통령께서. 5월 10일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네. 미진한 점이 있으면
뭐 본인이 나서서라도 특검하자고 하겠다는데 어제는 뭐 수사 지켜봤는데 공수처 수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특검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근거는 하나는 지금 최상병 관련 수사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갖고 일단 일단락을 줬습니다. 네. 거기서 그 임성근 사단장은 빠졌어요. 기소 대상에서. 그 두 번째는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을 넣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 네. 대통령께서 수사 외압 실체 없다라는 거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 당의 장동혁 의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수사 외압 받은 게 뭐냐?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연락을 받았길래 당신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가? 답을 못했어요. 답을 못했어요. 그 박정훈발 수사 외압 아닙니까? 근데 네. 본인이 국회 청문회 나와서 야당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판 깔아줬는데 거기서 그 답을 못한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저런 상황을 어떻게 볼지는 조금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은 포인트가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저 윤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기존 입장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계속 당을 설득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설득을 한다고 한 지 시간이 꽤 지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이렇게 뾰족한 뭔가 눈에 드러나는 이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인데 일단 계속해서 당내 설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특혜 의혹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저도 검사 때 전 영부인 자택까지 갔어요라고 김 여사 특혜 조사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뭐 재판의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뭐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뭐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뭐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네, 윤 대통령. 지금 나도 검사 때 영부인 이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때 나도 자택까지 갔었어요. 내가 직접 그쪽 집으로 갔어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냐? 201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권양숙 여사를 직접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했었는데 나도 방문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일단 이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네, 또 뒤에 붙이긴 또 가족 관련 일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또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어제 국정브리핑 125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오늘 분위기가 다들 이 비난하는 논조가 많아서 마음이 좀 편치 않은데 네. 저 부분도 가족 일은 내가 언급할 거 아니다. 그건 대통령 말이 맞아요. 한데 그 내가 12년 전에 권양숙 여사 자택 봉하마을까지 가서 했다. 그 얘기는 좀 필요 없는 오개 티죠. 예, 그때는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하고 전직 대통령 그때 왜 그 노정현 씨 딸 그 외화 밀반출해서 미국에 부동산 산 거 이거 갖고 조사하느라고 대검 중수부 과장 때 간 거거든요. 그때는 전직 대통령 부인 간 거고 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임의 조사가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검찰 조사할 사람들 오라보면 중국집 짜장면 배달시키듯이 그럼 우리 집에 와 그렇게 하면 다 갑니까 검찰이? 그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조사 받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은 검찰청에 대통령 부인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죠. 공개되지 않아도 지하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3의 장소,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장소에서 하고 휴대폰까지 다
검사가 반납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조사를 한 건지 조사를 받은 건지 조사를 당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대통령 가족 언급 안 한 거 대통령은 말 잘했습니다마는 굳이 그 권양숙 여사 얘기까지 한 거는 조금 오게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좀 얘기들이 좀 그렇게 흘러가네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있었습니다. 어떤 만평인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큰 파도 위에 지금 이 작은 조각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조각배를 탄 윤 대통령이 지금 땀을 흘리면서 타고 있습니다. 쭉 먼 곳을 지금 탁 이 망원경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이 만평의 제목은 이상과 현실입니다. 최창일 교수님, 네. 이 만평 해석 좀 해주세요. 그대로예요. 아주 앵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땀은 흘리고 있고 망원경으로 멀리는 바라보는데 지향점은 안 보이고 파도는 노도와 같이 저렇게 사납고 저 상황인 것 같아요. 저 부분은 말이죠. 대통령 임기가 아직 반환점도 안 왔잖아요. 아직 네. 11월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임기가. 근데 문제는 이 11월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말이죠. 반환점을 돌고 나면 우리 한국 대통령제의 특징이 있어요. 반환점을 돌고 나면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반환점 돌고 12월 예산국회 끝나고 네. 내년도 2025년도 들어와 보세요. 과연 지금처럼 저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지 전 모르겠어요. 단순히 지지율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네. 아까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어제의 그 국정 브리핑 앞에 전 뭐 그걸 자화자찬으로 얘기할까 싶진 않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 거니까 좋은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의료개혁 문제, 해병대원 특검 문제,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주제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다 같은 생각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인식, 그 대통령이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황 인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대통령 편을 들어보려고 생각을 해봐도 네. 저는 아무 편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어제 브리핑을 얼마나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 일반이 맞아 대통령 인식이 맞아라고 생각할까.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문제를 짚기 이전에 말이죠.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들끼리 맨날 회의하고 이거 맞아 이거 대통령이 뭐 억울해.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대통령실은 아니지만 당대표를 모셔본 입장으로서 옛날 벌써 20년 전 얘기,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게 자기들의 그 인식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과연 이걸 냉철하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지식인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일반 국민들 보수 진보 말고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면 답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게 아닌가. 아주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이전에 말이죠. 네.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도층이 생각을 하는 그 기준, 그거를 이 국민 눈높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과 국정브리핑을 좀 같이 놓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